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갑골문 읽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10천간과 12지지, 우리가 흔히 60갑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를 오늘 소개해-드릴 목차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갑골문이 그 은어유적에서 매장된 그 갱에서 발굴이 된 것을 살펴봤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자료집으로 지금 다 발간이 됐습니다. 어떤 자료집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가장 기본이 되는 10간과 12지지, 그것이 갑골문의 기본 형식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갑골문의 기본적인 형식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10간과 12지지, 특히 천간은 당시 상왕실의 그 왕의 묘호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것들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서 나오는 그 중국의 동이족의 신화에 11신화, 10개의 태양 신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집인데요. 이 갑골문 합집이 1982년도에 출판이 됐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899년에 세상에 갑골문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알려졌고, 1920, 30년대에 은어유적에서 대량의 갑골갱이 발견이 되면서 출토가 됐죠. 거의 8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 갑골문 합집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3권의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 은어에서 발굴된 갑골의 탁본, 그 다음에 사진, 또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모사를 했거든요. 모사한 것 총 41,956편을 13개의 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권에서 12권까지는 탁본하고 사진으로 이루어졌고, 13번째 책에서는 그 모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에 딱 한 질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국립도서관에도 이 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이런 그 고서적 그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지금 팔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감히 살 생각을 못했는데, 이 갑골문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갑골 편들에 숫자가 다 있어요. 그것들이 갑골문 합집에 나오는 그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갑골문을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집이다. 그래서 광마략이라는 분이 주편을 했고, 호후선이 총 편집을 맡아서 이 책을 발간을 했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책은 은어 갑골 각사 류찬이라는 굉장히 큰 책이에요. 이만큼 굉장히 큰데 상중하 3권으로 돼 있고 198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은어 갑골 각사 모석 총집 상하 2권으로 돼 있고 1992년도에 나왔는데요. 이 책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갑골문 합집의 41,956편과 더불어서 1973년도에도 또 소둔 남지에서 갑골갱이 발굴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거 자료까지 더해서 그 자료 4,626편을 넣어서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갑골문이 발굴될 당시가 굉장히 혼란한 때였잖아요. 1920, 30년대, 30년대, 그 다음에 중일전쟁도 있었고, 외세도 막 그 침입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외국으로도 많이 이게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 소장 갑골집 2674편, 그 다음에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소장 갑골문자 1315편, 그 다음에 외국인 회터씨라고 하는 분이 소장했던 갑골문집 1915편, 이것까지 다 모아서 이 자료집을 발간을 했는데, 그 유찬이라는 책은 보면 은어 갑골 각사 류찬이잖아요. 그래서
축약해서 류찬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류찬은 그 어휘가 들어간 거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갑골문에 이 제자가 들어가는 거를 쫙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이 위에 보면은 1, 4, 3, 2, 6 이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 순서로 쫙 그 번호를 써놓고 그 번호에 어떤 갑골문이 이제 새겨져 있는지 이걸 다 모사해 놨고, 그 밑에는 해석을 해놨어요. 지금의 해서체로 해석을 해놓은 그런 책이라서 굉장히 연구하는데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 관련해서 찾으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한 면만 찍었는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사와 해석을 볼 수 있고, 이 모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만 봐서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이 모사를 보면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훨씬 더 빨리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찬이 있고요. 요 책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은어 갑골 각사 모석의 총집. 그래서 이제 약자로 모석 총집이라고 하는데, 1번부터 끝까지 그 번호 순서로 다 정리를 해놓은 책이에요. 이거는 번호 순서로. 근데 왜냐면 번호 순서로도 보는 게 중요하냐면, 아까 어휘 순서로만 볼 때는 여러 그 시대가 막 섞이는데, 번호 순서로 보면은 한 시대에 또 한 갑골판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됐고 어떤 걸 물었는지 그 전후 관계를 맥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석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1년도에도 큰 갑골갱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 갑골편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은허 화원장 동지 갑골이라는 책이 2003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안을 보면은 이제 탁본하고 그 모석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은어에서 발굴된 주요 갑골 편에 이런 자료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구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책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료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학대사 guoxue大师.net에 들어가면 이 자료들을 다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자료집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3,300년 전부터 3,100년 전까지의 그 기록들을 굉장히 입체적이고 유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골문에 오늘은 이제 기본 형식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기본 형식은 딱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육식간지 날짜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는, 점을 칩니다 하는 이 복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인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정자, 묻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자 앞에 나오는 건 무조건 정인 이름이다. 그리고 묻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몇 월에 물었다, 뭐 이런 것까지. 요거는 뭐 생략되기도 하지만 요런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거의 이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무오복, 사정, 방, 기정, 금일, 부, 1월 이렇게 이제 갑골편이 있어요. 이게 그 합집에서 20419편에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거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20419편에 정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이걸 해석해 보자면, 무오일에 복을 하여 정인 사가 묻습니다. 방이 오늘 장차 오늘 정벌에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방이라는 나라가 오늘 우리 상을 정벌에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하라고 1월에 묻습니다. 1월에 무오일에 정인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게 갑골문의 기본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알고 있으면 복자 앞에는 날짜고 정자 앞에는 사람이다. 정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묻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월까지 표현이 됐고 후기로 가면 년까지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잘 맞추어서 점을 쳤고, 그 다음에 누가 언제 무엇을 물었는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복원하기에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간 기본이 되잖아요. 앞에 항상 그 날짜가 묻고,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날짜를 반드시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천간, 갑부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갑골 자형을 알아보고, 도대체 이 갑골문 당시에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이것을 추측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뭐 명리학에서도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뭐 음양오행이나 그 명리학적 해석이 은대 당시에도 있었을까? 그러면 없다면 은대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갑자인데요.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자로 쓰였는데 해석이 다양해요. 이 갑자가 왜 이렇게 썼다? 해석이 다양해요. 뭔가 이렇게 막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문양이다. 그런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쟁을 할 때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에 하나하나의 그걸 미늘이라고 하던데, 그거를 상영했다. 또는 고대 암각화에 보면 동심원 암각화에 그 가운데에 이런 모양이 딱 십자형 표시가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을 또 표현했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요거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왜냐하면 그 상형한 글자가 잘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다른 갑골문에서는 딱 보면은 이거 뭘 상형했겠다 힌트를 주는 글자들이 많은데, 요거는 너무나 간략해서 그런지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요 갑자가 이제 금문에서 이렇게 금문, 뭐 전국시대, 지금 현재 해서체까지 이렇게 쭉 발전해 왔고, 그 맥락이 보이잖아요. 발전해 온 맥락이 보이고, 요것이 이제 갑자. 그런데 요 밑에 요 네모가 있는 요 갑자는 그 상의 시조, 상의 시조의 상갑이라는 그 선왕이 있는데, 상갑을 의미하는 전용 명사예요. 딱 상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갑골문에서는 이게 뼈에 새겼기 때문에 곡선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주로 곡선도 이렇게 이제 네모로 하는데, 이런 데서는 약간 네모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금문은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곡선도 자유자재로 표현을 해서 요거는 약간 이제 그 곡선 형태를 갖지만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직선 형태를 갖는다. 요것은 상의 시조, 상갑을 의미하는 그 전용 명사고요. 갑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이제 을자도 이렇게 갑골문에 나와요. 갑골문에 을자가 금문 뭐 이렇게 쭉 해서 해서체까지, 지금의 해서체까지 거의 변함없이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또 뭘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갈비뼈 늑골을 형상을 했다, 또는 기의 파동을 의미한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갑골문 자체로 봐서는 힌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지만 정론은 아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병자를 보시겠는데요. 병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병자. 그래서 금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금문하고도 비슷하고, 뭐 전국문자, 전문, 지금 해서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 바위의 모양이래요. 바위. 이렇게 돌 두 개를 딱 겹쳐 놔가지고 너럭바위, 평평한 바위 모양. 그게 이제 병의 글자라고 하는데, 돌을 이렇게 그렸나 싶죠. 그래서 이제 돌의 갑골자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무슨 삼각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우리가 돌로 많이 건축물도 짓고 우리가 적석 재단도 만들고 적석 총도 만들었잖아요. 그게 돌이 쌓았는데 뭐 몇천 년이 지나도 안 무너지게 그렇게 돌담도 쌓고 그런 건 뭐냐면 돌을 굉장히 각도를 아주 촘촘하게 맞춰가지고 쌓는 기술이 그때도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각지게 딱 표현을 해서 돌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여러 개를 같이 겹쳐 놓은 모양이 이 병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자는 방향, 좌우가 바뀐 형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이제 석자가 모여 합쳐 놓은 병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갑골문이 쓰였고요. 그 다음은 정자. 이렇게 쓰였습니다. 정자. 이런 글자가 나오면 갑골문에서 여러분도 이제 읽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정자구나. 이 정자는 사람의 정수리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 글자도 이제 머리가 금문에서는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갑골문은 역시 이 곡선을 직선으로 표현을 했다. 이 정자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어떤 모양을 상형하긴 한 건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자. 여기 무자인데요.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요거를 보면 청동 부월, 그러니까 도끼, 뭐 돌도끼도 있고, 어떤 군장이나 당시 권력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도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도끼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게 청동 과이기도 하고 나무에 이 도끼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큰 군장의 권력의 상징을 의미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하고 있고 쭉 연결이 돼서 해서 제2 무자로 이어져 왔습니다. 청동 이 부월의 모양 이런 형태를 하고 있고요. 기. 요게 기자. 지금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기자. 근데 이게 뭐 비녀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석이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갑골문은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쓰기도 합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오른쪽 왼쪽을 바꿔서 쓰기도 하고 아까 석자에서도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기자. 그 다음에 경자. 요 경자인데요. 갑골문의 경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금문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쓰였죠. 그 다음에 현재의 이 경자고요. 요거는 악기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도 그렇고 뭐 홍산문화나 또 은어에서도 여러 가지 악기가 많이 출토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런 악기 모양을 본뜬 경자로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신자인데요. 요 신자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다 보셨지만 갑골문에서 현재 쓰고 있는 해석까지 큰 변화가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이 이 위가 땅이고 이게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형태. 매울신, 지금 매울신 뭐 이런 글자로도 쓰이는데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을 상형한 글자다. 또 여기에 위에 하나는 한 획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천간으로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보셔도 사람이 거꾸로 있는 모양을 왜 이제 이런 천간의 의미로 쓰였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도 갑골문을 봐도 잘 그 힌트를 찾기가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이거 그만큼 이 갑골문이 있기까지 이 천간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갑골문을 봐서도 그 시원을 알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임자인데요. 임자와 개자를 이제 한꺼번에 살펴볼 텐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상형 문자인지 아니면 지사 문자인지 추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의 개자와 약간 닮아 있긴 한데 어떤 뭘 표현했는지 이렇게 보기는 좀
그러니까 추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뭐 화살을 두 개 겹쳐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갑골문의 화살은 이런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화살을 표현하는 그 형태가. 그래서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임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이런 형태도 있고 가운데에 좀 표현을 한 이런 형태도 둘 다 임자로 쓰였습니다. 개자, 지금 이런 형태도 가장 많이 쓰였고, 요 밖으로 조금 더 삐져나온 형태, 이런 형태로도 갑골문은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연택 지금까지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해당하는 천간을 살펴봤는데요. 상형 문자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굳이 천간을 의미하는 글자로 쓰였는지 그 힌트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골문에서 이제 날짜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너무나 사용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이것을 발전돼 온 그런 문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의미나 소리의 연원에 대한 해석은 여러 학자들이 분분하고 어떤 통일된 의견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갑골문에서 이렇게 쓰였는데 현재 음양오행으로 많이 풀이를 하잖아요. 뭐 갑을 여기 목이다, 뭐 갑목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뭐 병화, 뭐 무토, 경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 상대 이후에나 나타나는 현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상나라 때 갑골문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근거나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천간에 해당하는 10가지를 이제 살펴봤고요. 10가지 천간의 글자를 살펴봤습니다.